나는 당신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영속적인 관심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애매한 대답은 제쳐놓고 이 질문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당신은 그 대답을 알고 있는가? 혹시 그것은 당신 자신 아닌가? 진실하게 대답한다면 대부분 자기 자신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나는 나의 발전, 직업, 나의 가족, 내가 사는 작은 집, 더 나은 일자리, 더 큰 명망, 더 강한 권력, 다른 사람들에 대한 더 많은 지배 등에 관심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일이 무슨 잘못인가? 하지만 우리는 솔직히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지만 여러 이념적, 전통적 이유 때문에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왜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하나의 관념이요, 개념이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리고 영속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당신은 아마 자신에 관해 생각하는 것보다 남을 돕는 것이 더 만족스럽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은 여전히 자기 염려다. 만일 남을 돕는 것이 더 큰 만족감을 준다면 당신은 자신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왜 이념적 개념을 그 속에 끌어들이는가? 왜 두 가지 생각을 하는가? 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만족이다. 그것이 성적인 것이든 남을 돕는 것이든 아니면 성자나 과학자 또는 정치가가 되는 것이든 간에 라고 말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결국 같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만족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자유를 원한다고 말할 때는 그것이 아주 대단하게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궁극적으로 원하는 만족은 자기 실현이다. 우리가 정말 찾고 있는 것은 불만족이 전혀 없는 만족인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싶어 한다. 사회란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존경할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아주 정중하게 대접받고 반면에 아무 지위도 없는 사람은 무시당한다. 우리는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떤 지위를 원하고 또는 신의 오른팔 위에 앉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지위란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불행과 비참의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대단한 인물로 여겨지는 것은 매우 만족스러운 일이다. 지위나 권력을 얻으려는 갈망, 사회로부터 뛰어난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갈망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은 바람이며 그 지배에 대한 욕구는 공격의 한 형태이다. 그러면 이 공격성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공포다. 공포는 삶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 가운데 하나다. 공포에 사로잡힌 마음은 혼란과 갈등 속에 살며 따라서 난폭하고 뒤틀리고 공격적이다. 그것은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며 위선을 키운다. 공포에서 자유롭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나 어둠 속에 있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두려움을 낳는 경쟁적 교육을 받으며 부패하고 우매한 사회에서 살 때 우리는 어떤 공포에 눌리게 되는데 이러한 공포는 우리를 비뚤어지고 뒤틀리고 못 이게 만드는 무서운 것이다. 추상적인 공포란 없으며 공포는 언제나 그 대상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자신이 무엇에 대해 공포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직업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 충분한 돈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포, 이웃과 대중의 시선에 대한 공포, 성공하지 못하면 어쩌나, 사회에서 지위를 잃으면 어쩌나, 고통과 병에 대한 공포, 집에 대한 공포,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포, 가족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 등등. 우리는 공포를 어떻게 대면하는가?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은폐하기 위한 관념이나 이미지를 만들어내지는 않는가? 공포로부터 도피하는 것은 공포를 더 증대시킬 뿐이다. 공포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직면하기를 원치 않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공포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포를 없애기 위해 발전시켜온 도피의 네트워크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마음이 공포를 극복하려 하고 억누르고 길들이려고 하고 통제하려 하고 다른 어떤 개념들로 해석하려 한다면
거기엔 갈등이 있게 되고 이 갈등은 에너지 낭비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은 공포란 무엇이며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공포란 말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나는 스스로 공포가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것이지,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삶을 영위해 가고 있다. 어떤 틀 속에서 생각하고 어떤 믿음과 도구마를 갖고 있으며 그 속에 내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실존의 패턴이 방해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방해받고 싶지 않는 이유는 그 방해로 인해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 이를 수 있고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알고 있거나 믿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확실한 것을 믿고 싶어 한다. 내가 말하는 공포란 확실한 것에서 불확실한 것으로의 이동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현재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아무 일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 아무도 나를 위협하지 않으며 나에게서 뭔가를 빼앗아 가지도 않는다. 그러나 저 너머 마음의 심층에서는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고 또 과거의 어떤 것이 나를 집어삼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그렇게 나는 과거와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나는 시간을 과거와 미래로 나누어 놓았다. 이제 자신만의 독특한 공포를 생각해 보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관찰하라. 당신은 도피하지도 않고 정당화, 비난, 억압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가? 당신은 그 공포를 일으키는 말을 하지 않는 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가? 죽음의 공포를 말없이 바라볼 수 있는가? 사랑이라는 말이 그것 자체의 떨림, 그것 자체가 이미지를 갖고 있듯이 말 자체는 어떤 떨림을 가지고 온다. 그렇지 않은가? 당신이 죽음에 관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미지, 당신이 본 수많은 죽음의 기억, 그리고 그 사건과 당신과의 연관. 그렇다면 공포를 낳는 것은 이미지가 아닌가? 당신은 종말을 낳는 이미지를 두려워하는 것인가? 아니면 종말에 이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죽음이라는 말이 당신 공포의 원인인가? 아니면 실제의 종말이 원인인가?
만일 당신의 공포가 말이나 기억 때문이라면 그것은 전혀 공포가 아니다. 기억은 연상들과 함께 공포를 낳는다. 그러나 이것은 공포가 아니다. 당신의 생각이 시간 속에서 실제가 아닌 사실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각이 어떤 한 가지 종류의 공포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생각과 관련 없는 공포가 있을까? 공포가 언제나 생각의 결과라면 어떤 다른 형태의 공포가 있을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즉, 시간 속에서 내일이나 모레 일어날 어떤 사실을 두려워한다. 지금 있는 것과 앞으로 있을 것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 그런데 생각은 그 상태를 체험했다. 즉, 죽음을 관찰함으로써 생각은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생각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낳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어떤 공포가 있을까? 공포는 생각의 결과인가? 만일 그렇다면 생각이란 언제나 옛 것이기 때문에 공포도 언제나 옛 것이다. 이미 말했듯이 새로운 생각이란 없다. 새롭다는 걸 알면 그건 이미 옛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낡은 것의 되풀이일 뿐이다. 즉, 미래 속으로 투사했던 생각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각은 공포에 대한 책임이 있다. 당신이 어떤 것을 즉각적으로 대할 때 거기에는 아무런 공포도 없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마음이 완전히 전적으로 현재에 살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공포가 없는 마음에게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려면 사고, 기억, 시간의 구조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머리와 말로만 이해하지 않고 가슴과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해할 때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공포를 낳지 않고 생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생각은 기억과 마찬가지로 매일 삶에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거나 직업을 수행하는 일을 하기 위한 도구일 따름이다. 생각은 기억에 대한 반응으로 기억은 체험, 지식, 전통, 시간을 통해 쌓여온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억의 배경으로부터 우리는 대응하며 이 대응이 바로 생각이다. 그러므로 생각은 어떤 수준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생각이 쾌락뿐만 아니라
공포를 낳으면서 심리적으로 미래와 과거로 투영될 때 마음은 무뎌지며 나태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묻는다. 왜 나는 그러한 생각이 공포를 낳는지 알면서 쾌락과 고통에 의해 미래와 과거에 관해 생각하는가? 공포를 없애기 위해 심리적으로 생각을 중단할 수는 없는가? 우리는 비어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공포를 보는 것을 두려워한다.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자신의 공포 말고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숨겨져 있는 은밀한 공포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전문가, 심리학자, 분석가들은 공포를 심층적인 것과 표면적인 것으로 나눈다. 그러나 당신이 심리학자의 말이나 나의 말을 따른다면 당신은 우리의 이론, 우리의 도구마, 우리의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프로이트나 융 또는 나를 통해 이해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의 이론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공포는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으로 나뉘는가? 당신은 하나의 공포를 다른 형태로 바꿔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욕망에는 오직 하나의 욕망만이 있을 뿐이다. 당신은 무엇인가를 욕망하고 있다. 욕망의 대상만 바뀔 뿐 욕망은 언제나 똑같다. 공포 역시 마찬가지다. 오직 공포만이 있을 뿐이다. 당신은 여러 가지 일들을 두려워하지만 오직 하나의 공포만이 있을 뿐이다. 공포가 나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당신은 이 무의식의 문제를 물리쳤고 심리학자와 분석가들을 용케 벗어났음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아무런 결론 없이 당신이 공포에 관해 축적해온 지식의 간섭 없이 공포를 볼 수 있는가? 만일 그럴 수 없다면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과거이지 공포가 아니다. 만일 그럴 수 있다면 당신은 처음으로 과거의 간섭 없이 공포를 보고 있는 것이다. 마치 당신의 마음이 문제와 불안에 관해 속으로 혼잣말을 하거나 짓거리지 않아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듯이 마음이 아주 고요할 때만 당신은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공포를 해소하려 하지 않고 공포의 반대인 용기를 끌어들이지 않고 자신의 공포를 볼 수 있는가? 공포와 함께 사는
그 실체는 누구인가? 공포를 관찰하고 공포에 대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여러 움직임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 관찰자는 자신에 관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축적한 죽은 실체, 정적인 존재인가? 그리고 공포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것과 함께 살고 있는 자는 바로 그 죽은 자인가? 관찰자는 과거의 것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것인가? 당신 자신에게 대답해 보라. 관찰자인 당신은 살아있는 것을 보고 있는 죽은 자인가? 아니면 당신은 살아있는 것을 보고 있는 살아있는 자인가? 왜냐하면 관찰자 속에는 그 두 가지 상태 모두 존재하기 때문이다. 관찰자는 공포를 원치 않는 검열관이다. 즉, 관찰자는 공포에 관한 경험의 총체이다. 그 둘 사이에는 공간이 존재한다. 그래서 관찰자는 끝없이 그것을 극복하려 하거나 그것으로부터 도피하려 한다. 그래서 관찰자와 공포 사이에는 끊임없는 싸움이 있다. 관찰할 때 당신은 관찰자가 아무런 타당성도 알맹이도 없는 관념과 기억의 뭉치에 지나지 않음을 알며 한편 공포는 현실적이라는 것, 그리고 당신은 추상적으로 어떤 사실을 이해하려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두렵다라고 말하는 관찰자는 공포인 관찰물과 사실상 무엇이 다른가? 관찰자가 공포이며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 공포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되고 또 관찰자와 관찰물 사이에 있는 시공의 간격이 사라진다. 당신이 공포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의 일부임을 알 때, 즉 당신이 공포임을 알 때 당신은 공포에 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하여 공포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